개념 유형은 개념편 36쪽 피시고, 그 다음에 말렙은 28쪽 펴놓으시고, 우리 지금 이제 급수 이야기하고 있는데, 급수의 성질에 있어서 급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제 했던 게 이런 거지. n의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게 이제 급수다. 풀었으면 첫째 항부터 a1, a2, a3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무한하게 더하는 거지. 이걸 우리 급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급수를 계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해. 그런 다음에 리미트를 취하기로 했지. 여기다 n을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이게 바로 이 급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똑같은 식이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여기에 지금 써놓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그 부분합을 가지고 부분합을 먼저 정리한 다음, 그런 다음에 극한을 취하는 거지. 이게 급수야, 급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수열들이 어제 공부했던 것들은 분수 수열, 뭐 무리 수열, 막 이런 거 나오면 걔네들의 없어지는 규칙을 찾아서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이런 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제 우리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가 수렴한대. 급수가 수렴한다. 근데 이 급수가 지금 의미하는 바가 이거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뜻인 거야. 수렴한다는 뜻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열의 이야기 중에서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an을 구할 때 sn에서 sn-1 빼갖고 구하는 거. 이런 거 기억나? 이게 수열대론에서 원래 나오는 거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첫째 항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n번째 항만 남는 거지. 이 관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하냐고. 기억하지? 이놈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그러면 an이 sn 빼기 s의 n-1이라고 같은 거니까 내가 여기다가 극한을 취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n-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얘를 내가 알파라 그랬어. 이거는 뭐가 될까요? 요놈은 sn의 극한이 알파야. s의 n-1의 극한은 요놈의 극한도 똑같이 알파야. 왜?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하게 더하면 이게 s의 n이든 n항까지의 합을 무한대로 더하는 거나 n-1번째까지를 가지고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나 무한하게 더하는 건 똑같은 거야. 둘 다 똑같이 알파야. 알파. 그럼 알파에서 알파 뺐으니까 얘는 뭐가 나와? 0이 나와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얘가 수렴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0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참이라는 얘기지.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은 반드시 0이어야 합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합의 극한이 수렴하면 an의 극한은 무조건 0이야. 알겠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 얘를 무한하게 더하는데 저 뒤에 a에 뭐 이렇게 무한하게 가고 있는 어떤 항이 이 값이 0이 아니야. 그러면 계속 더해지는 거잖아. 계속 더해지면 얘가 수렴할 리가 없지. 이 끝에 어딘가는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어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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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얘네들을 계속해서 더해. 이걸 더했을 때, 이걸 더했을 때, 그걸 더해 나가지? 그랬을 때 얘가 요 한 칸의 넓이가 점점 0에 가까워져야지 이 안에서 얘네들과 더하는 값이 이 정사각형의 넓이만큼으로 딱 끝나는 거지.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수열의 극한은 반드시 0으로 갑니다. 0으로 갑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은 0이다. 정말 중요한 명제야. 여기 36쪽에 맨 위에 보면 첫 번째 문장이죠.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은 0이다. 지금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만들면 대우를 만들어봐. 이 명제의 대우를 만들면 기억하시죠? P2면 Q이다가 Q이다의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는 거야. 얘하고 얘를 부정해서 자리 바꾼 거 대우.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명제도 언제나 참입니다. 따라서 얘가 참이면 이 명제의 대우 명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 AN의 극한은 얘는 발산한다. 얘도 참이라고.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은 0이야.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발산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참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참인데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건 이건 거짓이야. AN이 0으로 가도 급수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수렴하면 AN은 0인데 AN이 0이라고 해서 제가 수렴하는 건 아니야. 얘가 0이 아니면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얘는 발산하는 게 맞는데 얘를 거꾸로 하는 건 이거는 또 틀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 방향만 기억하는 거야. 급수가 수렴하면 AN은 0이다.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게 어떤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수렴 발산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한테 급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란색 박스 두 번째에 보면 두 개의 급수가 수렴하고 수렴에 동그라미 치고 수렴할 때만 이 성질이 성립하는 거야. 두 급수가 수렴하고 그 값을 각각 S와 T라 할 때 얘네들을 K를 곱하면 K 곱하기 S, 그 다음 AN 더하기 BN의 극한은 S 더하기 T, AN 빼기 BN은 S 빼기 T. 자, 급수는 이런 성질은 없는 거야. 급수의 경우에는 여기에 AN하고 BN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건 이 극한값이 둘 다 존재하는 거야. 우리 리미트의 경우에는 어땠지? 리미트의 경우에는 AN하고 BN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도 됐지. 근데 얘네들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도 다 똑같이 구할 수 있다라고. 이 극한의 성질이었고, 급수는 근데 곱하고 나누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안 돼. 왜냐면 얘네들은 합이기 때문에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고 이러면 안 돼. 곱하고 나누는 건 따로따로 구할 수 없다. 알겠어? 더하거나 빼는 것만 가능해. 더하고 빼는 것만 가능하고 얘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보면 알아. 별로 안 어려워. 여기는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필수의 3번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필수의 3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2n 플러스 1분의 n, 얘가 수렴한대요. 이 문제는 이 명제를 가지고 푸는 거야.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 하면 이게 수렴하잖아. 수렴하면
요 안에 들어있는 일반항 자리 있지. 요 자리. an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n 요거에 대한 극한이 반드시 0이어야 합니다. 오케이? 주어진 식을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 요거 극한 취하면 얼마 되지? 2n 플러스 1분의 n은 n이 무한대로 가면 2분의 1 되지?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an의 극한값은 2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어? 급수가 수렴하면 요 일반항 자리에 있는 요 식이 0으로 가는 거야.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이 0이니까. 알겠나?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써먹는 식 중에 하나야. 많이 써먹어야 돼. 4번 보실까요? 4번. 사번에 나와 있는 필수예제 문제를 보면 시그마 NA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극한 여기가 2분의 1이고 시그마 NA1부터 무한대까지 3AN 마이너스 4분의 BN 요놈의 극한이 마이너스 2다. BN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실수배 이렇게 사로 나누는 정도 그리고 빼져 있지 이럴 경우에는 얘네들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을 시그마 NA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3배 빼기 4분의 1에 시그마 NA1부터 무한대까지 BN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은 어떤 3이랑 4분의 1 같은 게 곱해져 있고 3하고 4분의 1 그리고 이 가운데가 더하기나 빼기로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그마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네들을 다 분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AN의 극한값이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자리에다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4분의 1 요 BN의 극한값은 뭐 넘어와서 2분의 3, 2분의 4, 2분의 7 2분의 7, 2로 따라서 양변에 4 곱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BN의 급수의 값은 14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 오케이?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두 급수가 AN과 BN의 급수값이 AN을 줬고요. 그 다음에 BN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조건식을 가지고 분리하는 거죠. 분리. 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해갖고 BN의 급수값만 딱 끄집어내는 어떻게 보면 수식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봐봐. 5번에 있는 문제는 이런 어떤 수렴하는 수열들을 가지고 AN과 BN을 가지고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복해서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에 있는 것처럼 AN의 급수와 AN이 요게 수렴하고 그 다음에 AN 더하기 BN 얘가 수렴해 둘 다 수렴한데 수렴 그럼 BN도 수렴한데 얘가 둘 다 수렴하잖아. 그럼 우리 BN을 구할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에서 AN 더하기 BN에서 요거에서 AN을 빼버리면 되죠. 이렇게 더하거나 빼는 건 가능하다니까. 이거 빼면 그러면 BN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AN의 급수 AN 급수에 대한 이 값이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이 뒤에서 앞에 걸 빼면 BN만 딱 나와. BN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기억은 맞고. 니은의 경우는 어때요? 니은의 경우에는 발산하면 얘는 할 필요도 없어요. 발산하면 이 발산하는 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얘기한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주어져 있는 니은의 경우에는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성질은 없어요. 응? AN과 BN이 발산하면 그리고 나서 뭔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참고지 문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발산이라는 조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걸로는 성질을 이야기할 수 없다. 디귿에도 보면 디귿은 여기서는 시그마 A부터 무한대까지 AN, BN이 수렴한대요. 이게 수렴한데 그러면 이 AN 곱하기 BN은 0으로 가는 거야. 이게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의 극한값은 이건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지. 얘는 0이 돼야 돼. 그리고 AN이 0이 아니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래요. AN이 0이 아닌데 그러면 BN의 극한값이 0이냐?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얘가 0이 된다라고 해 0이 아니더라도 얘가 0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은 많이 있지. 아주 단순하게 얘가 0이 되는 상황은 AN과 BN이 있을 때 언제나 관리는 어디서부터 생각하라고 그랬지? 얘가 안 되는 상황을 생각하는 방법. 진동에서 생각하라고 그랬어. 진동. 응? 진동. 봐봐. 얘가 0, 1, 0, 1 이렇게 가. BN은 1, 0, 1, 0 하고 가.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곱하면 다 0이지. 그치? AN의 극한값이 0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BN도 0이 되는 건 아니지? 얘도 극한값이 0이 아니고 얘도 극한값이 0이 아닌 거야. 무슨 얘기냐면 AN과 BN이 둘 다 진동 발산하더라도 얘네들을 곱한 결과는 0이 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디귿도 틀린 거야. 비슷하게 잡아놨네. 똑같이 잡아놨네. 따라서 맞는 건 기억밖에 없어요. 어떤 성질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문제는 뭐 이제 과거에는 많이 좋아하긴 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딱 하나야. 급수가 수렴하면 그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은 무조건 0이다. 일반항의 극한은 무조건 0이다. 그 얘기를 갖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렙에서 보면 만렙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28쪽, 29쪽, 30쪽 여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습니다. 만렙의 경우에 28, 29, 30쪽에 있는 문제를 푸는데 지장 없다. 풀 수 있다. (28쪽에) 12번 보면 그 12번 문제에 나와 있는 얘가 3n 플러스 1분의 2n 봐봐.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의 극한값이 뭐가 되죠? 응? 요놈의 극한 3n 더하기 1 2n에 요거의 극한 취하면 뭐가 돼? 3분의 2지? 얘가 0이 아니지.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발산하는 거야. 급수는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이 일단 0으로 가야 돼. 얘가 0으로 가야 수렴하는 거야. 얘가 0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3분의 2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발산하는 겁니다. 알겠어? 판단하는 방법이 수렴 발산을 확인할 때 이 자리에 있는 놈 있지? 이 자리에 있는 놈에다가 리미트를 취하는 거야. 응? 여기다가 얘 리미트를 취해. 그래서 얘가 0이야.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이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는 거야. 수렴하는 게 아니야. 수렴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얘는 무조건 발산하는 거야. 이게 0이 아니면 이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발산하는 거야. 제가 0이면 수렴할 수도 있는 거야. 수렴하는 게 아니라. 잘 알아둬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계산들도 다 연습할 수 있습니다. 30초까지의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배워놓은 급수에 대해서 이게 이 대상 수열을 등비 수열로 잡아주는 거야. 등비 수열. 대상의 수열을 등비 수열로 잡아.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 a r에 n-1승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죠. 첫째, 둘째 AR,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이렇게 더해지고 있는 이런 등비 수열에 대해서 급수를 구하는 이 문제를 줄여서 등비 급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비 수열에 대한 합, 그러니까 무한하게 더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등비 급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등비 급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가 이제 수렴할, 여기 나와 있는 이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r의 n-1승이 얘가 0이 돼야 돼. 이게 0이어야지 쟤 수렴할 수 있는 거야. 어? 이게 0이 되려면 공비가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만 쟤 0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의 크기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 이 경우에만 제가 수렴하는 거야. 이 경우에만. 알겠니? -1과 1 사이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는 나머지 경우들 있잖아. 여기를 벗어나는 나머지 경우는 얘만 수렴하고 나머지는 다 발산하는 거야. 이게 아닌 나머지 그 외의 경우에는 다 발산한다고. 예를 들어 등비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등비수열이니까 내가 이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AR의 n-1승 이걸 구하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R의 k-1승 그러니까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야 돼요. 등비수열의 합.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데? 등비수열의 합은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이게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야.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그런데 여기서 이 r의 n제곱이 -1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공비가 -1하고 1 사이에 있으면 r의 n제곱의 극한이 0이 된다.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뭐만 남냐면 1-r분의 a라고 하는 요 값만 남지. 그래서 등비급수는 딱 공식이 있어요. 등비급수는 시그마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바로 1-r분의 a 여기다가 공비하고 첫째 항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있어. 이 등비수열의 급수를 구하래. 등비급수를 구하래. 또 우리 이렇게 구한다고 1-r분의 a 2분의 1분의 3 6 이게 답이에요. 이게 끝이야 그냥. 1-r분의 a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1-r분의 a 1-r분의 a 그럼 대입하면 돼. 1-r분의 a에다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 값이 등비급수의 합이 되는 거야. 매우 간단하죠. 매우 간단합니다. 수렴하는 조건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예를 들어 43쪽 하단에 보면 이런 문제들 나오죠. 1번에 개전편입니다. 개전편 1번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1의 n제곱 얘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얘를 바라보고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공비가 -1하고 1 사이에 있지. 4분의 1이니까 저 범위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제? 1-r분의 a를 하면 돼. 1-r 공비는 4분의 1이고 여기다 n에다 1 대입하면 첫째 항도 4분의 1인 거야. 그리고 나서 분모 분자에 4 곱하면 3분의 1. 요게 이 급수의 합이 된다고. 끝이야 이게. 끝. 마이너스 5분의 6의 n제곱의 이 급수의 합을 구하래. 이거 할 필요도 없죠. 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왜?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아니니까. 3번에 나와 있는 놈도 n의 1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1 곱하기 4의 n-1승. 얘도 공비가 4잖아. 얘도 발산이지. 얘도 발산하는 거야. 공비가 1보다 크니까. 4번에 주어져 있는 놈은 시그마 n의 1부터 무한대까지 2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승.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지. 그럼 얘는 계산할 수 있는 거야. 1 마이너스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r 1 마이너스 r분의 a 1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면 2. 분모 문제에 3 곱해서 4분의 6 2분의 3 이게 답이 되죠. 1 마이너스 r분의 a 해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죠. 이번에 보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 스타일 중에서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1 빼기 3x 더하기 9x의 제곱 빼기 27의 x 3승. 자, 이렇게 진행되는 이 수열에 대해서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열은 공비가 이놈의 공비를 구하면 마이너스 3x가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이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얘를 수렴할 수 있습니다. 세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아야 얘를 수렴할 수 있는 거야. 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을 때 이 수열은 수렴할 수 있다. n제곱분의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나와 있는 이 수열은 등비 수열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줘야 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3분의 2의 n제곱과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으로 저 수열 자체를 두 개로 분리해야 돼. 두 개로 분리해줘.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둘이 분리하고 나서 따로따로 요놈 따로 요놈 따로 구하면 되죠. 얘는 공비가 3분의 2 첫째 항도 3분의 2 요 뒤에 것도 1 마이너스 r 분의 a 분모 분자에 3 곱해서 정리하면 얘는 2가 남고요. 요놈도 분모 분자에 3 곱하면 3 더하기 1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7 얘는 4분의 7로 수렴하는 게 되겠네. 4분의 7 이 앞에 것도 수렴하고 뒤에 것도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구한 거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시면 그러면 급수의 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계 모양인데 약간 사인 같은 거 집어넣으면 그랬네. 시그마 n의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n파이. 우리 사인 2분의 n파이 부분만 여기만 좀 따로 떼서 보면 이 수열은 n에다 1 대입하면 사인 2분의 파이예요. 사인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요 값들이 이제 반복되는 건데 2분의 파이에서는 1이고 파이에선 0이고 2분의 3파이에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고 2를 집어넣으면 0,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4를 집어넣으면 0. 그리고 이 4개의 숫자가 계속 반복돼요.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1을 집어넣으면 사인 n파이가 1이니까 3분의 1이 되고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고 2를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3승분의 1이 되고 또 0이 되고 그 다음에 3의 5승분의 1이 되고 0이 되고 3의 7승분의 1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야. n에다가 1부터 넣었더니 저 사인 값이 이 4개의 숫자가 반복돼. 그럼 이 0인 걸 다 빼버려. 0인 걸 빼놓고 나니까 첫 번째 항이 3분의 1, 두 번째가 요놈, 세 번째가 요놈, 네 번째가 요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을 공비로 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9분의 1씩 곱해주고 있는 거야.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수열은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9분의 1인 등비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실험하죠. 1 마이너스 R분의 A 부모 문제 9 곱해서 9 더하기 1 10분의 3 이걸로 실험하게 되는 거죠. 조금 한 단계 더 나간 거야. 응?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런 식의 문제를 줄 수 있다. 얘네들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몇 개의 문제를 더 풀 겁니다. 네, 이제 풀 건데 44쪽까지에 있는 문제들과 만렙에서 32쪽에 49번까지 만렙의 32쪽에 49번까지 만렙 32쪽에 49번 여기까지 풀고 개념표는 44쪽까지만 공부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1-R분의 A가 적용되고 나면 사실 여기는 거의 100% 출제예요. 구경만 하고 갈게요. 페이지 49쪽 개념편 49쪽 펴보면 이런 형식의 문제가 수능에 나와요. 거의 100%. 49번, 49쪽, 50쪽, 51쪽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반드시 하나의 문제가 4점짜리로 미적 문제로 수능에 나옵니다. 무조건 맞춰야 돼요. 어려워 보이네. 그죠? 어려워 보이는데 얘네들은 봐봐. 이거 구하는 공식은 딱 하나라니까 1-R분의 A. 그럼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첫째 항하고 공비만 찾으면 되는 거야. 무조건. 목표는 딱 그거야. 첫째 항하고 공비. 어떻게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닮음을 많이 써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찾을 거고 첫째 넓이는 어떻게든 첫째 항은 어떻게든 찾아내셔야 되고 그리고 공비는 닮음비를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이 문제까지가 등비급수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이게 이제 1단원이 끝나는 겁니다. 내일 마무리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